차별 논란으로 번졌던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주 지역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 중단 사태는 사전에 예고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도 공공병원도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페팸족을 겨냥해 숙식업체들이 동반 숙식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충북 기업 20곳이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4명, 충주 5명, 제천 14명, 단양 1명, 음성 8명, 괴산 2명, 진천 5명, 옥천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9,967명, 누적 사망은 98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논란으로 번졌던 영유아 재난지원금 분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수장들의 비공개 회동 이후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으르렁대던 두 기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최종 합의 내용은 0세에서 5세 사이 충북도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가정양육은 물론 당초 제외가 논의됐던 0세에서 2세까지 포함됐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이 단독 추진한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을 합하면 도내 영유아 7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차별지급 반발에 이은 무상급식 합의파기 논란, 여기에 충북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의결 보류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서야 오랜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적게 편성한 무상급식 부족분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 사전 협의가 미흡해서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그다음에 의회, 필요하다면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1명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유치원 약 16억 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 57억여 원은 충청북도와 시, 군이 4대 6 비율로 분담합니다. 교육청은 이미 편성한 추경 예산을, 지자체는 재해재난용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시기를 맞춰 이달 안에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더 잘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 다짐을 드립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충북교육청도 충청북도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습니다. 2018년 합의 때 약속한 이른바 명문고의 대안으로 국립 AI 영재고 설립과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도의회와 지자체, 교육청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고 도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공동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탄 앞두고 선물처럼 합의가 돼서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협력하고 화합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2배, 3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봉합된 재난지원금 분담 갈등. 합의는 했지만 애초부터 본질은 돈이 아니라 두 기관이 쌓아둔 앙금이었던 만큼 도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포기로 촉발된 충주 지역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사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이 특수검진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의료원이나 지자체나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에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한 충주의료원.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도 특수검진을 받으러 건대 충주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가 처리가 안 돼 비번 날이나 개인 휴가를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의료원에 대책을 묻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건대에서 특수검진 안 한다면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딜 가서 받아야 돼요. 충주의료원장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주 공대병원에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손해나도 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향후. 특수검진 중단 사태를 이미 예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지난주가 돼서야 특수검진을 담당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건대 충주병원까지 특수검진을 포기해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서두른 모양새입니다. 충주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관은 고용노동부예요. 파악이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오긴 어렵죠, 그게. 어제 공문 갔고요. 또 면담도 일정이 있어요. 문제는 충주의료원이 특수검진을 재개한다 해도 전문의 1명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의사 1명당 10,000명까지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7,000명밖에 검사하지 못합니다.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충주 지역 특수검진 대상자를 감안하면 역부족입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조차도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과 대학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지난 5년 동안 충주의료원이 특수검진 과정에서 발견한 암과 소음성 난청, 피부질환 등 직업병 이상 소견자는 250명에 이릅니다. 수익 때문에 공공의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청주현 웨딩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팬카페 송년 모임을 한 30여 명이 무더기로 형사고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유튜브 가수와 팬카페 회원 34명, 그리고 행사 장소를 내준 웨딩홀 대표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12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웨딩홀에 모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고령층에 일할 기회를 주고 회사는 구인 걱정을 더는 상부상조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떡볶이용 떡 등을 생산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음성의 한 식품회사. 70명 가까운 직원 가운데 40여 명이 장애가 있거나 60살이 넘은 고령층입니다. 7년 넘게 일한 70대 직원도 있습니다.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좋고 내 일하는 것도 내 저기에 맞으니까 일할 수 있고. 회사는 8년 전 수도권에서 음성으로 이전하며 기존 장애인 직원들에 더해 고령층 고용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농촌이라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직이 적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 올해 새로 고용한 20여 명의 절반도 60살 이상입니다. 힘을 쓰는 것보다는 숙련도가 있는 분들이 더 오래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근무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기업 20곳이 충청북도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노인 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고용기간 복지 등을 평가해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에는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수한 기업을 인증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좀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노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근 노인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의 질과 직종 등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다양한 지원 못지않게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어 단어를 합성한 펜펫족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는 펜펫족과 발맞춰 이들을 겨냥한 업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시를 엄격히 금지하던 숙박시설도 잇따라 동반객실로 전환하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충주 외곽에 자리 잡은 한 리조트입니다. 전체 9개 층 가운데 4개 층을 반려동물 전용으로 전환해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로 따지면 전체의 65%에 육박합니다. 반려동물 입시를 엄격히 금지하던 데서 방침을 180도 바꾼 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들 찾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가까운 곳에 애견 동반이 되고 펫파크까지 있다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고.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반려동물 동반객실과 전용 시설을 도입하기 전보다 예약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미나와 단체 고객 중심으로 찾아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컸는데 가족 단위 고객도 많아졌습니다. 개별 고객 비중이 많이 적었었는데 현재는 2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95%로 거의 만실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조트도 반려동물 동반객실을 도입했습니다. 객실에 반려동물 용품을 구비하는 건 기본. 중소형견을 분리한 전용 공원도 갖췄습니다. 아직 전체 객실의 7% 수준이지만 단순히 동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과 추억을 쌓고 싶어하는 욕구를 겨냥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 수는 604만 가구로 전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관련 산업도 해마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놓칠 수 없는 분야가 된 겁니다. 반려견을 맡기고 또 저희 현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봄이나 여름에는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서울, 강원, 제주 등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숙소. 놀이터, 카페, 교육, 미용 서비스 등 저마다 차별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고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 지역인 충주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맹정섭 전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맹 전 위원장은 2019년 충주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해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그해 총선에서 김경욱 현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맹 위원장 대행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당대표 언론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현 청주시청사 보존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문화재 등록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참여연대는 최근 신청사 건립 제동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현 시청 본관 철거 주장과 관련해 청주시가 존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시청사 존치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문화재 등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주시 의회 홍성각 의원 등은 정부가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현 청사 종치를 고려한 사업비가 급증한 때문이라며 철거를 제안했다가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주와 음성의 LNG 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이시종 도지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 발전으로 충북에서만 최다 1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환경 전문 민간단체 기술솔루션의 예측 결과를 인용하며 LNG 발전소 건설을 허가했거나 추진 중인 각 지자체와 이시종 충북지사를 압박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건축 허가로 인허가 절차를 마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검찰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억 457만 원 추징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교육청 등 관급 납품 계약을 납품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주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3일 낮 12시쯤 주덕읍 요도천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장마철이나 주말 휴일이 지나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근 산업단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예금을 빼앗길 뻔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을 사칭해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회수해야 한다며 환수금 2천만 원을 인출해 집에 보관해두라고 81살 할머니를 속였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찾아 집에 보관한 뒤 경찰서에 찾아갔고 경찰은 장롱에 넣어둔 2천만 원을 할머니 통장에 다시 입금해주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발신번호 조작이 의심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진천군의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10년 연속 충북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지난 2019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결과에서 진천군의 1인당 GRDP는 8,961만 원으로 2위인 음성군보다 14% 많았고 도내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진천군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2배 이상 높고 다른 경제 지표도 대부분 충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교통사고 분야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나 올랐습니다. 다만 범죄는 5등급으로 최하에 머물렀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화재와 자살 분야에서 안전 수준이 1등급씩 올라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제천에 해마다 연탄을 기부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연탄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과에 1,400만 원어치의 연탄 보관증이 든 우편이 배송됐습니다. 우편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연탄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손편지도 담겼습니다. 제천시는 기부 방식이 동일하고 2만 장의 연탄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 독지가가 2003년부터 해마다 연탄을 기부한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군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당선자의 뇌물 취득죄에 대해 비방하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 300만 원 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